대신 약속해주세요. 폭군이 아닌 걸로. 대령 숙수가 역당들에게 납치를 당해 부디 무사해야 한다. 오늘부터 조선은 새로이 시작될 것이오. 정말 막을 수 없는 건가요? 내 오늘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화 정말 재밌게 보셨죠? 벌써 10화를 달려와 단 2회만을 남겨둔 지금 아쉬움이 밀려오는 건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특히 10화는 여러 회차 중에서도 가장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장면들로 가득했는데요. 연지영이 옥에 갇혀 분노한 이연의 폭주 버튼이 눌렸던 그 순간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죠. 연지영의 목소리 하나에 거친 파도처럼 일렁이던 이연의 감정이 잔잔한 호수처럼 가라앉는 것을 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입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폭군 이연이지만 유독 연지영의 말에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감정이 제어된다는 것. 이연에게 연지영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무이한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기억나시나요? 공길과 감찰상궁의 숨막히는 칼춤 대결. 우리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왕 이연에게 활을 쏘았던 그 인물 바로 공길이었죠. 충신의 가면을 쓰고 왕의 곁을 지키는 듯하지만 때로는 왕에게 활을 겨눌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닌 인물. 그의 진짜 속내가 무엇일지 소름이 돋지 않나요? 그리고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강목주가 눈물을 흘리며 옥에 갇힌 추월의 목숨을 거두는 그 장면을. 추월은 끝까지 자신이 모시는 분이 구해줄 거라 굳게 믿었건만 차가운 칼날이 목을 파고드는 순간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증거를 없애야만 하는 강목주. 쓰임을 다했으니 죽인다는 그 잔인한 논리 앞에서 우리는 대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간의 잔혹함을 목격했습니다. 인간이기에 더욱 잔인할 수 있다는 역설적 진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마지막으로 이연이 탈을 쓰고 연지영에게 춤을 보여주는 장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서 뭔가 억지로 만들어낸 설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사극 드라마 중에서 왕이 직접 탈을 쓰고 춤을 추는 장면이 얼마나 될까요? 조선시대 왕은 연희를 관람하거나 민간 연희를 불러들이는 정도였지. 유교적 통치 이념 아래에서 왕이 직접 탈을 쓰고 민속무용을 춘다는 것은 체면상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탈춤은 단순한 로맨틱한 장면이 아니라 이 드라마의 중요한 복선을 위한 치밀한 장치라는 것을.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달함의 절정이 펼쳐지죠. 이연이 연지영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나의 반려자가 되어달라 고 고백하는 장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전하는 이연과 대신 약속해주세요. 폭군이 아닌 걸로 라고 답하며 조건부 수락을 하는 연지영. 두 사람의 사랑이 마침내 확인되는 순간 시청자들의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미래로 돌아가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건넨 프로포즈 덕분에 폭군이 셰프는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죠. 여기까진 정말 달콤했습니다. 우리가 11화 예고편을 보기 전까지는요. 그럼 정말 충격적인 폭군이 셰프 11화 예고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0화에서 연지영의 누명이 벗겨지고 이현과의 달콤한 로맨스가 절정에 달했다면 11화 예고편은 정말 소름 돋는 반전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예고편에서 제산대군이 오늘부터 조선은 새로이 시작될 것이요 라고 선언하는 장면, 그 오만함 속에 숨겨진 음모가 느껴지시나요? 제산대군과 강목주의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 강목주가 의미심장하게 말하죠. 오늘 밤 중요한 손님이 오실 게다. 그 말과 함께 화면은 처참한 광경으로 바뀝니다. 여러 사람들이 화살에 맞고 칼에 베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들. 과연 그 중요한 손님은 누구일까요? 궁금증을 자아내며 이들의 마지막 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 연지영이 납치당하는 장면입니다. 처소로 돌아와 이연과의 달달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미소 짓던 고요한 밤. 갑자기 나타난 검은 그림자들. 연지영 앞을 막아선 자객의 정체는 놀랍게도 의군이었습니다. 제산대군이 대왕대비의 진차년 전날 이연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연지영을 미끼로 사용할 목적으로 납치를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지영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다 끌려가면서 대령숙수 모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 그 작은 소품 하나가 주는 절망감이 어마어마했어요. 이연은 그 모자를 발견하고 부디 무사해야 한다. 몇 창백한 얼굴로 말을 타고 궁 밖으로 내달립니다. 동시에 어디론가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는 연지영의 모습이 교차되며 보여지는데요. 이 장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어디론가 끌려가던 연지영은 잠시 기절했지만 금방 정신을 차립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망칠 기회를 노리며 기절한 척 숨죽여 타이밍을 기다리죠. 마침 연지영을 납치하던 의군들이 그녀가 완전히 기절했을 거라 방심한 사이 조심스럽게 빠져나와 무작정 이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그렇게 쉽게 흘러가면 재미없겠죠? 곧바로 그녀의 탈출을 눈치챈 의군들이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예고편에서 패비 윤 씨가 쓰러지는 장면도 포착되었는데요.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사사 당시 피로 물든 적삼을 본 이연이 트라우마에 완전히 휩싸이면서 진짜 폭군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그려질 것 같아요. 패비 사건의 진실을 마주하고 폭주하는 이연의 모습, 제산대군이 대왕대비 진찬년에서 패비 윤 씨 관련 증거들을 공개하며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장균이 찾아낸 사초와 피 묻은 적삼이 핵심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연이 칼을 빼어드는 모습이 보이지만 흥미롭게도 임송재와 공길은 그저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이 상황을 분석해보면 이연이 분노는 했지만 아직 완전한 폭주까지는 아닌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장면, 가면을 쓴 누군가가 피도 눈물도 없이 칼을 휘두르며 궁궐 안 사람들을 베어나가는 장면이에요. 예고편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죠. 앞부분에 칼을 빼어든 이연의 모습과 교차되며 마치 이연이 폭주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저는 이연이 아닐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냐고요? 전 회차들을 돌이켜보면 이연이란 인물은 본인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분노를 표현했으면 했지 가면까지 챙겨 쓰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폭주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부분에서 기억하시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공길은 이전 회차에서 왕 이연과 똑같은 탈을 쓰고 연지영에게 혼란을 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목할 점은 진찬년에서도 이연과 공길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10화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공길이 이연에게 화를 쏘게 된 숨겨진 사연, 그리고 자신의 누이가 강목주의 사주로 추월에게 살해당한 끔찍한 사실. 궁이라는 화려한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깊은 불신과 끓어오르는 분노로 가득 찬 공길이 폭주한 것이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제작진이 굳이 왕에게 탈을 씌워 탈춤을 추게 하고 연지영에게 고백하는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한번 탈춤으로 시청자들의 눈에 각인시킨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꾸역꾸역 노력하며 깔아놓은 복선들, 바로 이 반전의 순간을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의 추리는 이렇습니다. 공길이 누이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서 강목주를 향한 처절한 복수에 나서는 장면일 것이다. 탈을 쓰고 폭주하는 곳은 강목주가 있는 공간의 궁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닐까. 처형탈을 쓰고 칼춤을 추며 누이가 죽은 그 공간, 자홍원을 피로 물들이는 장면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연지영을 찾아 헤매다 뒤늦게 궁으로 돌아온 이연은 궁 안에서 벌어진 피바람의 참상을 목격합니다. 궁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이 왕이 저지른 일이라 생각하겠죠. 연지영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 이연의 분노는 배가 되어 내 오늘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고 외칩니다. 그 절규 같은 외침이 진짜 폭주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극적으로 돌아온 연지영 또한 이 끔찍한 상황이 이연이 저지른 일이라 오해하게 되고 정말 막을 수 없는 건가요? 라며 절망적인 표정을 짓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오해인가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 공길이 만들어낸 혼란 속에서 이연이 진짜로 폭주하려는 바로 그 순간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연지영이 전하! 라고 외치며 등장합니다. 숨이 가쁜 채로 이연에게 달려가는 연지영.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와 약조를 하셨잖아요. 이연의 유일한 분노 제어 버튼인 연지영을 본 순간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이연의 분노가 조금씩 사그라듭니다. 정말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연이 사실과는 다르게 무고한 사람들을 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싹트고 있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이 더 이상 깨지지 않기를, 오해와 진실 사이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연지영과 이연이 서로 엇갈린 오해 속에서 고통받는 장면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이연은 연지영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연지영은 이연이 결국 폭군이 되어버렸을 거라 걱정하는 최악의 엇갈림. 하지만 마지막에 재회하는 순간의 감동은 그 어떤 고통도 보상해줄 만큼 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연과 연지영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지 11화에서 직접 확인해보시죠. 악역을 맡고 있는 제산대군의 최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원작에서는 제산대군이 벼락을 맞아 죽는다고 하던데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처리될지 정말 궁금해요. 일식과 함께 벌어지는 초자연적 현상들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 11화는 정말 모든 갈등과 감정이 절정에 달하는 회차가 될 것 같아요. 제산대군과 강목주의 마지막 발악, 패비 사건의 완전한 진실 폭로, 이연의 폭주 직전까지 몰려가는 위태로운 과정, 그리고 연지영의 극적인 구원까지. 특히 가면 쓴 인물의 정체가 누구인지, 공길이 맞을지 아니면 정말 이연의 폭주일지, 연지영이 어떻게 탈출하는지, 이연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폭군이 되는지 아니면 연지영이 기적처럼 막아내는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원작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1화의 스릴 넘치는 전개를 함께 기대해보세요.
마지막 12화를 앞두고 모든 복선들이 하나씩 풀리며 대단원의 막이 화려하게 열릴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연지연과 이원은 시간을 넘어선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11화에서 만나요. 그럼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